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47번째 샷 시작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016년 새해 첫 팟캐스트 녹음인데요. 12월은 좀 따뜻한 날씨였는데 상대적으로 1월은 지금 이제 겨울 같은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지난해 3월에 와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3월에 왔을 때 조금 추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12월이 워낙 따뜻한 그런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상대적으로 지금 1월은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추울 거라고 해서 현재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추운 것을 느끼지는 못하고요. 이번 주에 혹시 라운드 가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도 라운드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단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한 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라운드 하는 게 무슨 또 재미가 있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또 겨울 라운드의 또 장점이라기보다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라운드를 그렇게 춥게 하고 나서 그 클럽하우스에 있는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 그런 상태는 또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겨울이 되면서부터 마인드 골프도 그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좀 더 뜨거운 물에 갔다가 다시 한번 찬물에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일종의 담금질 같이 이렇게 하는데, 몸에도 좀, 건강에도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감기도 더 덜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외국에서는 그런 탕 문화나 그런 사우나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인드부터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보스턴 백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골프 클럽 가지고 골프 옷 입고 갔다가 그대로 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그랬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또 이제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깨끗하게 씻고 옷을 이제 다 차려입고서 이제 집에 가는 그런 느낌이 좋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골프장 가격이 또 비싸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비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코스 관리도 그렇고 클럽하우스의 그런 이제 관리한 그런 비용 같은 걸 따져보면은, 이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그만한 이제 비용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골프는 한국에서 좀 비싼 운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얘기가 좀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운 1월이기도 한데, 지지난주에 1월 마인드 골프 원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1월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원래회 하는 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잘 진행이 되었었고요. 8명, 두 팀이 참여해서 세종에 있는 세종 필드 골프 클럽에서 이제 라운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래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이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2월 원래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원래회는 아직 예약을 잡진 않았는데, 지난번과 지지난번부터 이제 골프 마법사님께서 원래회 예약을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골프 마법사님이 올린 의견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원래회 관련 의견 듣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골프 마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난 1월 원래회 때 다음번 원래회 장소를 블루원 상주에서 하자고 사전에 정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박람골퍼님하고 프라곰도님께서 경상권, 전라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가급적 원래를 충청권이나 좀 가운데 정도에서 하자고 진행을 해서, 12월에는 상주에서 했었고, 뉴스프링빌 2라는 곳에서 했었고, 지난번에는 충청도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중간 정도에서 진행을 하자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루원 상주에서 2월에 하자라는 얘기를 1월 원래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블루원 상주가
2월 10일까지 휴장이라서 2월 20일, 2월 원래 예정일이 2월 20일입니다. 예약 및 접수를 2월 11일이 되어야 받겠다고 하네요. 담당자 말로는 2월 11일에 접수해도 무리 없이 예약될 거라고는 하는데 제가 소심한 성격인지라 좀 불안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 2월 11일까지 기다려 예약해보고 안 되면 20일에 예약 가능한 충청 경상권 골프장을 예약해서 간다가. 두 번째 2안 미리 뉴 스프링빌 2 상주 지난번 원래 했던 곳입니다. 세 팀 예약해놓고 2월 11일 상황을 보고 둘 중 한 군데로 결정한다. 단 단체팀으로 예약하기 때문에 취소 시 욕먹을 수 있습니다. 2월 원래회 참석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댓글 없으면 소심해서 서운해합니다. 가로 열고 소심한 사람 뒤끝이 만리장성인 거 아시죠? 가로 닫고. 그리고 마골님 원래회 공지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미리 신청합니다. 2번 골프 마법사. 항상 1번이 마인드 골프이기 때문에 2번으로 해주셨고요. 원래 공지는 마인드 골프가 카페에 이미 올렸고요. 2월 20일이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뉴 스프링빌 2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호도 아빠님도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호도 아빠님이 저랑 성격이 비슷하네요. 2월 11일에 예약 가능하다고 해도 만약 2월 날씨가 포근하고 좋으면 여러 골프 모임에서 부킹하려고 할 텐데 자리가 안 나면 블루원 상주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을 테고 저도 마음이 불안하네요. 이럴 때는 불안한 마음을 준 블루원 담당자를 생각해 보자면 블루원은 나중에 가고 예약이 되는 뉴 스프링빌 2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굳이 불안하게 기다렸다가 블루원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곳에 예약했다가 바꾸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요. 특히 예약자의 불편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예약하시는 분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골프 지인님께서도 저는 집안일로 참석이 안 돼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마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골프 지인님은 지난번 라운드에 마인돌프 같이 했는데 2월 20일에 가족 모임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3월 모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인드 골프 생각도 그 예약하시는 분이 자발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제 특별히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냥 진행해 주시는 건데 예약하시는 분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진행을 하자고 마인드 골프가 얘기 드려서 이번 2월 원래 공지는 2월 20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상주 뉴 스프링빌 2 지난번에 라운드 했던 곳이고요. 일단 세 팀을 예약할 예정입니다. 티타임은 11시경 근처에 세 팀을 할 거고요. 일단은 현재 참가 신청자는 방금 전에 한 골프 마법사 마인드 골프 2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이더라도 상주니까 한 가운데 정도 되니까요. 그때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월은 좀 날씨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원래회 때 좀 참여를 해서 마인드 골프와 같이 라운드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얼굴을 뵙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PGA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지난주에 2016년 두 번째 대회인 소니 오픈이 열렸었는데요. 캐디 출신 아르헨티나 선수인 파비안 고메즈가 브렌튼 스네데커와의 연장전 끝에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2015년 세인트 주드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했던 파비안 고메즈인데요. 첫 우승 이후 두 번째 우승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좀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상태로 잘하고 캐디 출신이었었는데 우승을 해서 좀 더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 같고요. 세계 랭킹을 보면 1위는 여전히 조던 스피스가 11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제이슨 데이와는 조금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1.41포인트 차이고요. 2위와 3위 격차가 좀 근소한 상태입니다. 3위 로리 맥길로이와 2위 제이슨 데이와의 차이는 0.23포인트 차이고요. 소위 요즘 빅3라고 하는 조던 스피스, 제이슨 데이, 로리 맥길로이가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안병훈이 29위, 탑 30, 탑 30위 안에 들어있고요. 김경태가 60위, 배상문, 지금 군대가 있죠. 118위, 계속 조금씩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노승열 206위, 최경주 331위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대회가 있는데요. 커리어 빌더 챌린지 대회고요. 그 마인드 골프가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마인드 골프가 2년 전에 라운드 했던, 두 번 라운드 했던 골프장인데요. 이번 라운드를 진행하는 그 대회는 그 3개 코스에서 일단 먼저 예선을 1, 2, 3라운드를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첫 번째 코스, 어떤 선수는 두 번째 이렇게 같은 날 모든 코스를 하는 게 아니고 3개의 코스를 분산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거는 그 페블비치 대회도 약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프로암으로 3라운드, 1, 2, 3라운드를 진행을 먼저 하고요. 아마추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TPC 스테디움 코스랑 니클러스 토너먼트 코스 그리고 라킨타죠. LA라고 읽었네요. 라킨타 컨트리 클럽 이 골프장 3군데에서 1, 2, 3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최종 라운드 70명 정도가 진행하는 그 스코어가 이제 타이가 되는 그 정도니까 대략 한 70명 정도가 파이널 라운드에 가는데 파이널 라운드는 TPC 스테디움 코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TPC 스테디움 코스가 마인드 골프가 플레이 해봤던 데고요. 니클러스 코스도 마인드 골프가 쳐봤던 골프장입니다. 참고로 그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은 이 겨울이 시즌이고요. 여름에는 뭐 너무 더워서 35도, 36도, 심지어 뭐 40도 정도까지도 가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휴양지이기도 하고 골프 치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성수기이죠. 그래서 이런 동부의 추운 곳이라든지 이런 좀 추운 곳에 있는 분들이 별장 같은 거나 이런 집들을 사놓고 이런 겨울에 12월, 1월, 2월에 이렇게 와서 즐기고 또 팜스프링이 온천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좀 많이 가는 그런 동네에서 지금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PGA 소식은 아직까지 LPGA 투어가 시작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LPGA 첫 대회는 다음 주 1월 28일에 진행을 하고요. 지난해 첫 이 대회 우승자가 최나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최나연으로 시작을 해서 연속 5개 대회를 한국 선수가 우승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1월 28일에 진행하는 대회는 퓨어 실크 바하마스 LPGA 클래식입니다. 세계 랭킹 변화는 당연히 거의 없는 상태고요. 1위는 13주 연속 리디아고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인비와의 차이는 0.30포인트고요. 10위권 내에는 모두 6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한국 선수가요. 박인비 2위, 유소연 5위, 김세영 7위, 양희영 8위, 전인지 9위, 김효주 10위, 7, 8, 9, 10 4명 연속이네요. 그래서 현재 6명이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다음 주에 퓨어실크 바하마스 LPGA 클래식 대회가 LPGA 그 2016년 시즌의 개막을 이제 알리는 대회로 시작을 합니다. 골프에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를 찾아서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조선닷컴 스포츠에 올라온 그 팝콘 타임이라는 코너에 있는 글입니다. 석남준 기자님이 써주신 거고요. 제목이 아이고 필 미켈슨 내기 골프 좋아하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46살의 그 필 미켈슨이 10대 아마추어 골퍼와의 한 라운드 18홀 내기에서 져서 5,000달러, 한화 약 607만원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켈슨은 메이저 대회 5승을 비롯해 총 42승을 거두고 201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선수다. 하지만 세월의 힘을 이기지는 못한 듯 지난해엔 상금 215만 달러, 한화로 약 26억 원, 39위에 그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금으로 26억 원을 받았네요. 세계 1위 조던 스피스의 캐디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사실 뭐 이게 굴욕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26억은 일반인이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그런 돈인데 그 선수가 물론 필 미켈슨이 잘하긴 했지만 굴욕이라는 단어까지 쓰기에는 좀 그렇긴 하네요. 필 미켈슨을 꺾고 두둑한 용돈을 얻은 주인공은 호주의 골퍼 라이언 러펠스, 정확한 스펠링을 몰라서 한글로 그냥 러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살인데요. 아마추어 세계 13위로 호주의 유망 주인 러펠스는 지난 15일 프로 전향을 선언하면서 호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둘의 인연, 필 미켈슨과 러펠스 얘기하는 거죠. 둘의 인연은 2014년 미 아리조나 주립대 임시 코치를 맡았던 미켈슨이 러펠스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이후 러펠스가 미켈슨에게 전화를 걸어 연습 라운드를 제안했다. 이른 아침 첫 티오프였다. 미켈슨은 내기 금액이 $2,500보다 적으면 일찍 일어나서 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결국 미켈슨이 이길 경우 러펠스가 $2,500를 주고 러펠스가 이기면 미켈슨이 $5,000를 주기로 합의했다. 미켈슨이 이길 경우 러펠스가 프로로 전향한 후 정산하는 조건이었다. 미켈슨은 2014년 바클레이스 대회 3라운드에서 티샷이 러프에 빠지자 즉석에서 한 팬에게 자신이 버디를 하면 $5를 받고 보기를 하면 $20를 주는 내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미켈슨은 보기를 기록해 $20를 잃었다.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미켈슨은 전반 9홀을 앞섰지만 러펠스가 마지막 7개 홀에서 6개의 버디를 낚았고 결국 미켈슨이 한타 차로 졌다. 프로로 전향한 러펠스는 28일 열리는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을 시작으로 미켈슨을 꺾은 게 실력인지 운인지를 증명하게 된다.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은 굉장히 좀 유명한 대회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 러펠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마추어에서 좀 기대가 있었던 선수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프로 세계는 또 굉장히 또 벽이 높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가십성 기사이고 또 재밌기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팟캐스트 3라운드 46번째 샷 바든 트로피란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잘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스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팟캐스트 들으면서 조금 알듯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게 무슨 말인지 뚜렷이 아는 날이 오겠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헤라님,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분하게 들었네요. 나만의 스윙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게 인생이겠죠. 앤디님, 일단 다운 먼저 받았습니다. 잘 들을게요. 앤디님은 캘리포니아에 계시는데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톰과 제리님,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를 통 못 즐기고 있던 중 팟캐스트 이번 편 듣고 인증 올립니다. 언제나처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호우시절님,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최저 타수상 명칭은 덕춘상입니다. 마인드 골프가 최저 타수상인 바든 트로피와 바이런 넬슨상을 소개를 했는데, 정작 한국에서, 한국 프로골프에서 주고 있는 최저 타수상을 몰랐네요. 이름이 덕춘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한국에도 최저 타수상인 덕춘상이 있습니다. 유래를 좀 소개를 해보면요. 덕춘상을 한국인 첫 번째 프로골프 선수로 꼽는 고 연덕춘의 이름을 따 제정했다. 연덕춘 프로님은 1916년부터 2004년까지 사셨고요. 연덕춘은 1935년 일본 프로골프 협회가 주는 프로골프 선수 자격을 땄다. 한국인 최초였다.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였을 뿐 아니라 연덕춘은 1941년 일본 최고 권위의 골프 대회 일본 오픈을 제패하는 등 정상급 실력을 자랑했다. 1963년 한국 프로골프 협회 창립에 앞장선 그는 1972년 제2대 한국 프로골프 협회 회장을 맡는 등 평생 한국 골프의 발전에 헌신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는 1980년부터 시즌 최저 타수 1위 선수에게 주는 상 이름을 덕춘상으로 명명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최저타에게 주는 상이 있고 이름이 덕춘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우시절님 고맙습니다. 골프지니님, 거의 2년 걸려서 다 들었습니다.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해주시는 마골님이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다음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마음의 의지로는 좀 이렇게 예전에 미국 있을 때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녹음을 하고 싶긴 한데, 이러저러한 일로,
근본적으로는 마인드 골프의 게으름이죠.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하여튼 요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걸쳐서 다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꾸준히 그 마인드 골프도 녹음을 했지만 꾸준하게 다 이렇게 그 일일이 찾아서 다 꾸준히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뭐 골프지님이 얘기하셔서도 아니고 이번 주에 원래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또는 일요일 날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골프지님 같이 이렇게 끝까지 또 이렇게 챙겨서 들어주시는 분들, 또 골프지님 뿐만 아니라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이런 팟캐스트나 카페 이런 데다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그냥 조용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대로 4라운드 72샷까지는 어떤 형태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하게 되면 진짜 다 끝까지 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간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더 용기도 나고 더 이렇게 기운도 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에 올리신 사연들 소개할 텐데요. 그 하나아빠님 2015년 마지막 라운드 후기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하면 벌써 15년이 며칠 안 남았네요. 지난해 올린 그런 사연인데요. 21일 올해의 마지막 라운드를 나갔다가 18홀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동반자와 저 2명 12시에 티업해서 4시 30분에 14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팀과 앞팀의 슬로우 플레이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찜찜하더군요. 그러던 중 오늘 26일 다시 한번 마지막 라운드를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 티유아나 이분께서는 지금 멕시코에 그 캘리포니아와 이게 접경에 있는 멕시코에 살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티유아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티유아나에서 약 2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한 리얼 델마라는 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골프장들처럼 업다운이 좀 있으며 페어웨이가 좁은 코스입니다. 18홀 중 6개 홀은 멀리나마 바다도 보입니다. 사진 올려주셨는데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 스코어 8번 홀까지 플러스 9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반자는 물론 저까지 오늘 랍에 갱신할 절호의 찬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연속 4개 홀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총 14개, 4개 홀에서 14개 오버를 했네요. 기록하며 랍의 갱신은 201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라운드 잘 마치고 랍에 갱신할 뻔한 사연까지 이상 2015년 마지막 라운드 후기였습니다. 좀 아쉽게 됐고요. 2016년에 꼭 다시 라벨을 조만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프 마법사님이 나의 골프 일기들이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형태로 골프를 즐기시고 또 기록을 남기시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하고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겨우 3일만 남았네요. 올해의 마지막 라운드는 언제가 될까 했더니 지난 13일 일요일 라운드가 마지막이었고 총 39번의 라운드를 했어요. 한 번만 더 했더라면 40라운드 채울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올려주신 2015년 12월 28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 PC에서 카톡이 울리는 소리였고요. 깜짝 놀라셨죠? 올해는 골프를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째 되는 해였고 매년 새로움이 느껴지는 골프였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만감이 교차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다이어리를 만들면서 살펴보니 지난 세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매년 골프 노트를 작성해 왔었더라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 계신 분들도 야,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쓰셨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첫 해부터 매년 한 권씩 무언가를 열심히 정리한 흔적이 남아있네요. 매년 그때 수준의 적당한 고민들과 학습들이 남아있고요. 지금 와서 되새겨보니 나름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견스럽기도 하네요. 자화자찬입니다. 맞네요. 첫 해에 적었던 골프노트,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더라고요. 골프 장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노트는 이론에 관심이 많았었네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었고요. 라고 스크린샷을 올려주셨어요. 세 번째 노트는 라운드 분석도 할 줄 알게 되었네요. 게다가 독창적 이론도 창시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내년에 노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정은 1월 원래고요. 1월 원래 벌써 다녀왔죠. 벌써 내년에 골프 무엇으로 이 노트를 채우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참 꼼꼼하시고요. 성격 참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 해도 마인드 골프 하세요. 그러고 보니 마인드 골프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아직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마인드 골프 카페 회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팟캐스트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시작하면서 마인드 골프가 올렸던 글 중에 2016년 골프 목표는 이라는 그런 주제 글이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다양한 목표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또 골프 목표가 있으실 텐데 어떤 목표로 2016년을 보내실지 한번 댓글로 글을 남겨놓고 또 나중에 1년 후에 이 게시판을 보면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한번 리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일주일에 한 번 골프 치기 목표입니다. 지난해 50라운드 정도 했는데 1년에 52라운드 하는 건데 현재 이 세 번째 주는 날씨가 추워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라운드는 현재 2번 라운드까지 했는데 요번이 세 번째 주니까 일단은 목표는 아직 안 지켜지고 있는데 아마도 평일 이제 시즌이 되면은 토일 이틀 연속 이렇게 라운드 하는 날도 있겠고 하여튼 마인드 골프는 1년에 52라운드 일주일에 한 번 라운드를 하는 게 올해 골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신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목표들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목표도 한번 참고로 만들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랑주님, 조심히 다이어리 한 구석에 남몰래 적어 놓을까 했었는데 떠들고 나서 필히 실천하겠습니다. 2016년 목표 첫 번째, 노 더블 보기 라운드 1회 달성. 두 번째, 싱글 플레이 라운드 10회 달성. 또는 USGA 핸디캡 플러스 8 도달. 현재는 플러스 10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디짓 핸디캡을 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블 보기 라운드가 없는 그런 라운드를 해보시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행동 수칙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데일리, 매일 10분 빈스윙, 10분 퍼팅 연습. 두 번째, 드라이빙 레인지 주 3회 이상. 세 번째, 필드 라운드 월 3회 이상. 네 번째, 원포인트 레슨 월 2회 스윙 점검. 다섯 번째, 하체 훈련, 스쿼트죠. 스쿼트랑 등산 이렇게 써주셨고요. 오랑주님의 목표와 달성을 위한 행동 수칙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골프 마법사님, 내년도 목표 첫 번째, 노 트리플 게임 해보기. 두 번째, 사이클링 파 기록해보기. 원래에서 언더 100 기록해보기. 현재 마인드 골프 원래에 징크스가 있으셔서 마인드 골프 원래에선 100타를 한 번도 못 계셨는데 그 또한 골프 마법사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네요. 호두아빠님은 저의 내년 목표는 첫 번째, 한 해 동안 빠짐없이 라운드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라운드 기록해보는 게 또 목표시네요. 두 번째는 평균 타수 90타 초반으로 진입하기. 네, 한번 꼭 도전을 해서 될 길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헤라님, 저의 내년 목표는 첫 번째, 마인드 골프 원래에 빠지지 않기. 개근상. 네, 마인드 골프가 마인드 골프 원래를 지난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골프 마법사님에게 개근상 주기로 카페 원래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준비를 못 했는데요. 개근상 조만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라님은 또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원래 한 번도 빠지지 않기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해 평균 90타 유지하기. 평균 90타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운동으로 근력 키우기. 이 정도면 될까요? 근력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나라라님은 퍼터 이글. 네. 그리고 똑바로 횡님은 카페 회원님, 마인드 골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첫 번째 목표, 드라이버 평균 200m 이상. 두 번째, 라운드 연 6회 이상. 세 번째, 카페 라베 달성하기. 필드 라베가 현재 24개라고, 플러스 24, 26타라고 하는데, 그래도 스크린 라베는 2언더인데, 이거 이제 갱신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신님,
주신님의 목표와 글들은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이 내용도 좀 디테일합니다. 미국도 조금 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얼마 전 침대에 누워 끄적끄적 적어본 것을 더욱 스스로의 분발을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1. 골프 라이프 관련해서는 첫 번째, 연습장 연습 늘리기. 두 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 골프 리조트 여행. 세 번째, 고민은 연습장에서, 필드에서 확신을 가진 샷만을. 네 번째, 지속적인 이론, 룰, 골프를 받아들이는 자세 공부. 다섯 번째, 집안의 퍼팅, 칩샷, 연습 그린 설치. 여섯 번째, 마인드 골프 원래에 참석.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꼭 자유 CC에서 해주시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마인드 골프 원래에 오시면 자유 CC에서 라운드 한번 하시죠. 마인드 골프가 지난해 5언더파 치고 페어웨이 히트율, 그린 적중률 100% 라운드 했던 좋은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골프 성적 및 수치 관련한 목표는 첫 번째, USGA 핸디캡 인덱스 5.5 이하. 현재 핸디캡이 8.4인가 보네요. 두 번째, USGA 각종 대회 참가 및 그로스 네트 챔피언 도전. 그리고 세 번째, PGA 어플랜티스 PAT 도전 및 통과. PGA에서 진행하는 그런 인증 같은 건데요. PAT라는 게 Playing Ability Test라고 실기시험, 그걸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USGTF PAT는 78타로 합격했고 2015년 4월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USGTF 마스터 자격 레벨 4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레벨 3고요. 다섯 번째, GIR 평균 56%로 목표로 삼으셨고요. 18개 중에 10개 정도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홀당 평균 퍼팅수 1.74개. 현재 140라운드 결과 1.79개라고 하는데, 그걸 1.74개로 줄이겠다고 하십니다. 31.3. 라운드당 31.3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마인드 골프의 평균 퍼팅 수가 29개, 3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톰과 제리님의 목표는 저는 작년에 골프를 거의 못 쳐서 올해에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네요. 마골 카페 이벤트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원래에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네요. 호우시절님, 상반기에 골프장 근처도 못 갈 듯 해서 올해 목표는 연습 안 하고 잘 치기. 골프 지인님 목표는 매일 연습장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파3 9홀 라운드입니다. 스코어는 덤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골프 지인님도 저번에 원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골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그렇게 성숙하는 부분이 많이들 점점점 성숙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스코어는 덤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좀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목표는 올해 2016년 연말에 한번 다시 공유를 해서 얼만큼들 달성을 하셨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래스카에 살고 계신 주신님께서 추억의 골프백이라는 글과 또 그림 올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골프를 치면서 변화되어 왔던 골프백 사진과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2012년 7월 8일, 15년 만에 필드를 나가본 뒤 골프에 순간 확 꽂혀서 이튿날 혼자 초라한 가방이 초라한지도 모르는 촌놈처럼 신나게 처음으로 필드에 나갔습니다. 1년 뒤 체인버스 베이서라는 유명한 골프장, 여기가 US 오픈 했던 그 골프장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골프장에서 찍었던 또 약간 변형된, 약간 바뀐 골프백 사진을 올려주셨고, 2015년 10월 4일에 찍은 알래스카에서 찍은 또 골프백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예전 골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7월이면 불과 만 3년 반뿐이 되지 않았는데도 짧으면 짧지만 제 골프 인생에서 대부분이었던 시간이었기에 그 첫 단추처럼 느껴진 사진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혼자 처음 가본 라운드. 1995년, 96년쯤 아버지 덕에 골프를 드문드문 조금 배웠었지만 이후 17년 동안 골프채를 거의 잡아보지도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한번 회사분들과 골프장에 나가본 뒤 너무 익사이팅한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말인 이튿날 막무가내로 혼자 집 근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회사 사장님이 주신 너덜너덜 다 찢겨져가는 파란색 오지오 골프백에 예전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94년형 캘러웨이 빅버사 드라이버를 꼽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의 모자를 눌러쓴 채 따지고 보면 가진 건 열정뿐,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후질근한 차림으로 필드를 찾았던 그 순간이 사진을 보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장비도 장비이지만 골프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재와 가장 다른 점이라면 골프를 바라보는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골프가 공이 한두 번 빨래줄처럼 잘 맞으면 기분도 좋고, 골프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도 골프란 게 끝까지 답이 없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상상도 못할 고난의 가시밭길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날에 상사분들이 잘 잡아주시며 108타를 쳐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혼자 나간 그날엔 파3에서 웬 버디도 잡고 30야드 벙커 치핀도 기록했으니 말이죠. 제가 스스로 오케이와 멀리건을 몇 개씩 주며 92타를 쳤고, 이미 골프가 내 손에 잡힐 듯 아른아른 거린다는 심정에 기뻐서 가슴이 뛰었던 당시였습니다. 그 뒤로 애지가 나면 100타를 넘지 않을 골프를 갖추기까지 100라운드는 좋게 보냈고, 또 어지간하면 90라운드를 넘기지 않을 골프를 하려고 200라운드를 더 했습니다. 기억에 10개월쯤 지나 50번째 라운드 즈음 실제 스코어로 85타 라벨을 쳤는데,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운 그 점수도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닌 허상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워나가는 초보에게 잘 치긴 어려워도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란 걸 뼛속까지 인지하기까지도 몇 차례 봉변을 당하는 것 가지고는 알랑한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순순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거쳤던 짧고도 긴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라운드 하신 것 같은데요. 괴로웠던, 행복했던, 결국 골프를 배워나갔고, 지금 즐겨왔던 그 범주 안에서 모두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첫 3년간 정신없이 깨지고 당하고 느끼며 깨닫고 변화한 모습이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겪어도 그만큼 알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귀결되는 생각은 배우는 데는 끝이 없으니 지금 역시 지난 한 해를 숙고하며 또 한 해 골프를 통해 많은 부분을 깨닫기를 감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 것이니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더 노력하며, 이 또한 지금 내가 겪어야 할 알맞은 시기라 순리롭게 생각하는 자세도 좋은 것 같습니다. 2016년 새해도 골프 많이 사랑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신님의 짧지만 굉장히 굵었던 그런 또 골프의 경험이고, 많은 분들도 또 공감을 하시기도 하고 아직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골프라는 것이 참 잘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도 골프를 통해서 겸손함을 좀 많이 배워가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또 잘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또 그런 것이 또 골프의 또 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또는 유연성 있게, 때로는 좀 상상력을 가지고 골프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떠한 운동에서 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골프도 2016년 또 어떤 또 새로운 기록과 또 어떤 새로운 또 골프가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마인드 골프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게 작년에 그 라운드 한 50라운드에서 80타 때 딱 2번 치고 나머지는 다 60타 때 그리고 또 70타 때를 쳤는데요. 그렇게 치면서도 더 할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언제 한번 소개했던 마치 보물섬에 내려서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랄까요? 굉장히 또 그 당시에 또 보면 끝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또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는 또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 즐거움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시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즐거움들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믿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 괴로움 또한 하나의 또 지나가는 과정처럼, 또 지나고 나면 추억처럼, 이 주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그런 골프가
여러분들에게 선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마인드 골프 카페에는 카페 리더보드라고 필드 스코어와 스크린 스코어를 가장 잘 친 스코어를 업데이트하고 그 리더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수는 많다님께서 옛날 건데라고 하시면서 스코어 카드 올려주셨습니다. 2011년 영암 아크로 CC에서 한 투어박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마인드 골프가 카페 라벨 리더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공동 7위입니다. 네, 쌤님께서 인사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골님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카페에 가입하고 2015년 7월 얘기하시는 거죠. 가입 인사 후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유익한 많은 정보들을 카페를 통해서 접하면서 연습과 실전에 적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동기를 얻고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드를 경험한 지 5개월 정도 되던 지난 11월, 현재 제가 있는 LA 렌초 파크 골프 코스, 미국 LA에 살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라벨로 남아있던 95타를 쳤습니다. 초보자로서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골프 욕심으로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고 멀지만 90대 중후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일 올해의 마지막 라운드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해 올린 건데요. 마골님과 회원님들 새해 가족과 더불어 건강 행복하시고 일과 사업에서의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드라마틱 판타스틱한 골프 라이프는 물론이고요. 마인드 골프와 비슷한 인사말을 해주셨네요. 네, 쌤님, 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LA에 계신다고 하시니 좀 약간 또 더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한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주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 또 미국의 골프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1월 18일은 마인드 골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원래회 때 또 회원님들이 생일 케이크와 선물도 좀 주셨고요. 또 골프 마법사님께서 카페에 마인드 골프님 생일 같이 축하해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좀 지났지만 생일 축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립사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이 저희 카페의 주인장이신 마인드 골프님 생일이네요.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계신지라 아침에 미역국은 못 드셨겠지만 네, 그날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카페 회원들이 마음으로 생일 같이 축하해 드렸으면 해서요. 마인드 골프님 생일 축하드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100세에도 꼭 에이지 슈터 되세요. 에이지 슈터를 100세 하면은 100타를 치는 거네요. 마인드 골프가 골프 시작한 이래로 100타 이상 친 거는 딱 3번이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3개의 라운드에서 100타 이상 치고 아직까지 100타를 넘어온 적이 없는데 100세에 골프를 쳐서 100타를 치면 에이지 슈터가 되겠네요. 선물은 마음의 선물로라고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호두아빠님, 헤라님, 박랑골퍼님, 나라라님, 서연팜님, 두근두근 30m님, 주신님, 설빙고님, 쌤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골프 마법사님이 올리신 1월 원래 라운드 후기가 있는데 마인드 골프도 후기를 올렸는데 마인드 골프 거는 스킵하고요. 골프 마법사님이 올린 라운드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첫 라운드를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거짓말같이 춥던 겨울 날씨가 주춤한 채 찬바람도 없는 라운드 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추웠던 주중이 굉장히 추웠었는데요. 딱 토요일 라운드 한 날만 날씨가 따뜻했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 처음으로 저녁 내기 팀전도 했었는데 제가 벙커 마법에 빠지는 바람에 가로 열고 무려 18홀 라운드 하면서 13번이나 벙커에 빠졌다는 골프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있었던 팀이 골프팀인데요. 저랑 같이 하셨던 마인드 골프님, 골프진이님, 박랑골퍼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으시겠지만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으시겠지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즐겁게 쳤으면 됐죠. 제가 라운드 전 사이비 이벤트도 진행했었는데 마인드팀 총 플러스 21타, 골프팀 총 플러스 28타 7타 차로 마인드팀이 이겼네요. 이긴 팀에 계셨던 분은 서연팜님, 헤란님, 프라곰돌이님, 호두아빠님 이렇게 이제 팀이 이겼습니다. 이긴 팀뿐만 아니라 타수까지 정확하게 맞추신 호두아빠님,
다음번 원래 때 핸드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 더하기 골프공 3개 슬리브. 1개 슬리브가 3개 들어있는데 3개 슬리브면 공 9개 주시는 건가요? 공 3개 한 줄 드리겠다는 것 같고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아리에 돗자리 까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인드 골프님이 한국에 와서 원래를 시작한 이후로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래를 참석했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원래회 개근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스코어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골프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라운드에 임하는 자세 등은 정말로 많이 변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마인드 골프님이 항상 하시는 Just Play Mind Golf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원래가 끝난 후 함께 라운드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저의 스코어에 진심으로 마음 담아 염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 한 번의 원래가 쌓일수록 그만큼 행복한 골프를 바라볼 수 있는 제 자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래에는 헤라님의 싱글패 수여식, 네, 지난번 12월에 싱글을 하셔서 마인드 골프와 같이 라운드를 했던 서연팜님 그리고 프라곰돌이님이 같이 싱글패를 제작해서 전달했는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이쁜 그런 싱글패였습니다. 헤라님 정말 부러워요. 게다가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싱글하신 것 더 부럽습니다. 마인드 골프 그 원래에서 이제 각종 기록을 하면 같은 형태의 그런 트로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마인드 골프님의 생일 파티, 헤라님이 멋진 케이크 준비해 주셨는데 찍사가 시원찮아 이렇게 흔들린 사진밖에 없네요. 그리고 골프지니님과 기타 등등의 푸짐한 나눔 상품들이 그득한 원래였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그 디봇 수리기와 그 골프 볼마커를 준비했었고, 또 골프 마법사님이 라이너도 준비하셨고, 골프지님께서는 무려 그 촬영용 블랙박스를 3개씩이나 준비해 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또 저녁 식사 자리로만은 아쉬워 2차로 커피로 한 잔 더 뒤풀이까지 갔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 풀고 싶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한가득 풀어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원래 참석이시라 머쓱해 하시던 박랑골퍼님도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먼 길마다 안고 와주신 프라곰돌이님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팀이 패배했는데도 저녁 밥값 시원하게 쏴주신 골프지님이 저녁을 대신 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원래였고요. 그리고 올해 첫 라운드를 하면서 생긴 근거 없는 자신감. 올해에는 마인드 골프 원래에서 깨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백해도 트로피 주나요? 자체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백한 거로 트로피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이렇게 글들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박랑골퍼님께서는 처음 나오셨는데, 다른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시고 싶으셨던 것 중에, 혹시 박랑골퍼님처럼 처음 나오는 것에 좀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박랑골퍼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원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재밌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박랑골퍼님도 얘기하셨는데,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이런 목소리와 실제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뭐 모든 분들, 마인드 골프 직접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하는 소리고요. 이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혼자 녹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돼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은 마인드 골프의 평상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뭐 하여튼 박랑골퍼님도 멀리 오셔서 또 다음번 또 원래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골프지니님께서 세종 골프 클럽 이글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원래 했던 골프장이 세종 골프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또 스크린을 치셨나 보니까 다녀오셔서, 이런 원래 다녀왔던 세종 GC 골프 클럽을 어제 저녁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라운드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 한번 갔던 곳은 잘 찾아가는데, 라운드한 코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해서 코스도 기억할 겸해서 세종 골프 클럽을 가자고 했습니다. 동반자인 친구는 비거리가 좀 있어서 챔피언티에서 쳤습니다. 역시 거리가 조금 더 길어서 전반 플러스 13으로 골프마법사가 벙커에 들어간 숫자만큼 오버를 기록하다가 후반에는 2분으로 총 스코어 플러스 13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도 잘 친 것은 아니었는데 행복코스 2번과
이번 홀 파5에서 처음으로 이글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105m 정도 남아서 피칭으로 공만 맞추자고 쳤는데 그린에 한번 튀더니 바로 컵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올해에는 필드에서도 이글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과 모두 이글 하시라고 동영상도 잘한 올립니다. 예, 골프존에서 그 동영상이 올라온 걸 같이 올려주셨고요. 그 파5 후반 11번 홀이겠네요. 거기 파5를 골프스님이 8 했던 기억이 나고 마인드 골프는 3온 3퍼트에서 보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글을 하셨네요. 다음번 실제 또 골프장 가셔서 직접 이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에 아이잭님이 올려주신 질문이시고요. 골프 클럽 헤드에 색칠하기가 있는데 골프 클럽을 사용하다 보면 특히 하이브리드 우드 드라이버를 사용하다 보면 밑면은 당연하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게 되는데요. 혹 어떤 페인트로 다시 칠해야 원래처럼 잘 벗겨지지 않는 튼튼한 페인트 칠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스윙을 하면서 마인드 골프가 그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꽤 되기에 아마도 웬만한 페인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언에 있는 숫자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는 정확한 이름 모르겠지만 그 장난감 중에 그런 프라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건담이라든지 그런 프라모델 칠하는 페인트 같은 재질로 칠하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만들었던 커스텀 퍼터를 만들 때에도 그런 페인트 종류를 사용하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칠하는 것도 칠하는 거지만 라운드 할 때 클럽을 소중하게 다루고 끝나고 나서 잘 닦아서 보관하는 습관만으로도 클럽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때 묻은 클럽이 좀 더 정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래되었다 싶으면 클럽을 또 바꾸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런 프라모델에 쓰는 그런 일종의 페인트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 클럽의 그 숫자나 그런 또 밑에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칠할 수 있는데 실제 클럽을 코팅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페인트와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페인트만 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열 처리도 하고 코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깔끔하게 잘 쓰고 잘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잭님이 골프 토크에 올린 그 삼성 기어 S2로 골프워치 앱 사용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혹시 도움이 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서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 카페 회원님. 삼성에서 7번째 만든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 S2 밴드 가로열고 3G 버전을 아십니까? 이번에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광고글 아닙니다.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프를 하면서 덩치 큰 레인지 파인더 말고 손목에 차는 골프워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좋을까? 가민사의 S6가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아무리 싼 것이라도 350불. 두 번째, 최근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페이스도 알고 심장 박동수도 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워치가 있을까? 애플워치도 있지만 GPS가 없으니 좀. 가민에서 나오는 비보 액티브는 심장 박동을 읽을 수 없어 디자인도 좀 그렇고. 검색 중에 우연히 삼성 기어 S2를 사용하면 골프 나비라는 앱을 통해서 골프워치 역할도 할 수 있어. 그것도 공짜로. 그래, 이거 좋다. 폭풍 검색을 통해서 한국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고를 32만원에서 2만원 선에서 구할 수 있더군요. 한국에 있는 후배에게 요청을 해봤지만 자기 물건 아니라서 그런지 쉽게 구매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부탁하긴 미안하고 해서 이베이에도 보니 기어 S2 4G, 즉 AT&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300불을 내고 구매를 하고 공짜라는 골프 앱, 골프 나비를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보니 이건 29불 99 리뷰도 독판이네. 개판이란 얘기죠. 이렇게 불안한 앱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공짜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사 연락이나 해보자. 개발사 답변 왈. 해외에서 판매되는 기어 S2는 유료라고 하네요. 그럼 어쩌지? 그러다 보니 10일 동안 쓸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있군. 이걸 써보고 쓸만하면 그래 구매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하네요.
이유가 첫 번째, 거리는 잘 안 맞고 거리 업데이트는 거의 5초에서 10초 걸립니다. 이러면 플레이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플레이 페이스도 좀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18홀 라운드 끝나기도 전에 배터리가 거의 소모, 가로열고 100% 시작하면 18홀 라운드는 끝낼 수 있을 듯. 그 100% 만땅으로 충전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배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다른 분의 리뷰를 보면 꽤 좋은데요. 가로열고 이거 뭐 블로그 마케팅 차원에서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GPS가 내장된 모델 아님. 핸드폰 GPS를 사용했다고 하시고요. 제 건 왜 그럴까요? 물론 개발사의 동일한 내용을 문의한 상태인데요. 혹 기어 S2 라운드에 보신 분은 어떠한가요? 라고 후기 겸 질문 겸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아이잭님의 써놓은 후기로 보면 삼성 기어 S2 골프워치는 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인드골프가 삼성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인드골프는 아직까지는 그 감각에 좀 이렇게 의존해서 눈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몸의 신체 모든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라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인지 파인더나 이런 GPS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목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캐디한테 이렇게 얻는 정보. 물론 미국에서는 캐디가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는 골프가 아직까지는 좀 더 재밌기도 하고요. 어쨌든 삼성 기어 S2 골프워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인드골프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골프 상식 중에 그린의 깃대, 영어는 플래그 스틱 또는 우리가 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린의 깃대는 언제 뺄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골프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아주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가끔은 신기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멀리 날아간 그 조그마한 공이 날아가는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떨어지고 나서도 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드라이버가 200에서 250야드 정도를 치고 200야드면 한 190m, 280m 선수들의 경우 길게는 300에서 350야드를 치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간 작은 공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샷 이후에 그린을 공략하는 샷은 홀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홀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더 낮은 타수를 기록할 수 있기에 그린의 위치뿐만 아니라 홀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골프에서는 깃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플래그스틱 또는 핀을 세워둡니다. 만약 깃대가 없다면 바닥에 있는 홀의 위치는 알 수가 없겠죠. 골프에서 깃대는 이렇게 홀이 있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더불어 골프장에 따라서는 깃대의 색으로도 홀이 그린의 앞쪽에 있는지 중앙인지 또는 뒤쪽인지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앞쪽, 흰색은 중앙, 그리고 파란색은 뒤쪽 홀 위치를 백핀, 중앙핀, 프론트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는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린을 향해 친 샷은 그린이나 그린 주변에 공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깃대를 언제 빼고 언제 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빼야 한다, 아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무조건 빼면 안 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동반자 중에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조금은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먼저 깃대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골프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제17조 깃대가 있습니다. 깃대는 홀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 깃발에 붙어 있거나 깃발이 없이 다른 물건이 붙어 있는 수직에 이동할 수 있는 표지물이다. 그것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US 오픈에서는 깃발이 아니고 동그란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었죠. 첫 번째, 깃대의 시중들기, 제거 또는 들어올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들기라는 거는 깃대 옆에서 이제 깃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시중들기라는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는 atte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전이나 스트로크 중 깃대에 사람을 시중들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전의 플레이어의 권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깃대에 이렇게 시중 들고 옆에 서 있는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 누군가 붙어 있거나 누군가가 뭐 있지 않거나 또는 깃대를 제거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승인했다. 플레이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그렇게 했으면 공이 정지할 때까지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깃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샷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깃대를 그대로 놓고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퍼팅 그린에서 퍼팅 스트로크 할 때 그 공이 홀에 들어가면서 깃대를 맞춘다면 이때는 2벌타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린이 아닌 주변에서의 플레이에서는 깃대를 빼거나 그대로 놓고 플레이하는 것에 선택권이 있지만 퍼팅 그린에서는 깃대에 있는 상태에서 깃대를 맞게 되면 벌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홀이 보이지 않아서 동반자가 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깃대를 잡고 홀 주변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이 만약 홀로 와서 깃대를 맞는다면 2벌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홀 주변으로 공이 다가오게 되면 깃대를 뽑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시중 들고 있는 사람에 맞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춰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이 붙어 서 있거나 또는 제거한 깃대. 그런데 맞으면 안 되고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와 그의 캐디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 및 위에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휴대하고 있는 물건 이런 데 맞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 사람이 붙어서 있지 아니한 홀에 꽂힌 깃대에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칙이 있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을 패배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부과되고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린 주변에서 숏 게임을 할 때 깃대를 활용하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홀 방향을 보았을 때 내리막으로 치는 경우엔 깃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리막 라인을 타고 내려가다가 속도가 잘 줄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깃대를 맞추게 되면 깃대를 맞고 들어가거나 홀 주변으로 튕기면서 멀리 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오르막 라인에서 시도를 한다면 오르막이기에 조금 세게 홀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홀 뒤쪽 벽에 맞게 되어 조금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오히려 들어갈 공이 깃대를 맞고 튕기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깃대를 빼고 시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린에서는 깃대를 놓은 상태에서 공이 맞으면 벌타임으로 그린에 모든 사람의 공이 올라오면 깃대를 빼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린 주변에 있다면 그린 밖에서 플레이하는 분에게 샷을 할 당시에 깃대를 그대로 놔둘지 뺄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해당 플레이어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빼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골프 매너에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홀아웃을 먼저 하셨다면 이러한 룰을 알아서 나머지 분들이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깃대를 들고 도와주시는 것도 배려하는 골프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 룰북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7조 2항 잠정구 영어로 프로비저널 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잠정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는데 잠정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처리 절차.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었을 염려가 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을 염려가 있을 경우, 공이 쉽게 얘기하면 죽을 것이 염려가 되었을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하여 플레이어는 27-1에 따라서 그 로스트 볼 규정이죠. 27-1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며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잠정구를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인플레이 볼로 되며 원구는 분실구가 된다. 잠정구를 치지 않고 그 다음 샷을 그냥 쳤을 경우에는 잠정구는 그냥 분실구 처리되고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 볼로 그 다음 공 친 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레이한 잠정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었을 염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던 잠정구가 또 그렇게 분실되었을 염려가 있었을 경우 참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됐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을 염려가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또 다른 제2의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또 다른 잠정구를 플레이했을 경우 그 볼과 앞서 플레이한 첫 번째 잠정구가 갖는 관계는 첫 번째 플레이한 공과 잠정구가 갖는 그런 관계와 같다. 계속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잠정구가 인플레이볼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타수는 계속 올라가겠죠.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 홀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그 잠정구를 스트로크한 경우 원구는 분실구가 되고 그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인플레이가 된다. 잠정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보다 좀 더 홀에 가깝게 플레이되면 잠정구는 분실구가 된다는 거죠.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에도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인플레이볼이 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 공이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을 경우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잠정구를 포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구가 분실되지 않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레이어가 잠정구를 한 번이라도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5구를 플레이한 것으로 되며 그러니까 잠정구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공을 찾았을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분실되지 않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잠정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 원래 쳤던 공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잠정구를 한 번이라도 스트로크하게 되면 이제 5구 플레이라고 하죠. 잘못된 공을 플레이한 것으로 되며 그에 해당되는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룰북은 27-2 잠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번은 28조 언플레이어블 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골프의 글은 마인드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오셔서 보시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서 마인드골프 또는 facebook.com/mindgolf로 팬페이지를 라이크하시면 마인드골프의 골프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mindgolfer이고요. mindgolfer. 카페는 네이버에서 마인드골프 카페 또는 검색 엔진에서도 마인드골프 카페를 검색하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mindgolfer입니다. 이메일은 mentor@mindgolf.net이고요. 마인드골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마인드골프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거나 youtube.com/mindgolfer입니다. 마인드골프가 카카오톡으로 운영하고 있는 옐로우 아이디는 마인드골프, 한글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영어로 마인드골프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로 등록하시면 마인드골프가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인드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골프 품격 반올림 마인드골프 샵에서는 마인드골프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인드골프 전용 그런 골프 용품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언제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48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